문수영 연습 좀 하고 나오시 그랬어요. 시작 첫날부터 망해버린 국힘당을 보면서 역시 역대 최악체 후보에게 결국 모두 등을 돌려버린 진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빅4 4강 후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덕수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어제 미국에 갔습니다. 한동훈은 밤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버퍼가 많은 것 같은데? 홍준표 30년 정치했는데도 한 놈한테 2번이나 사기당해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니기 창피. 자, 그래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선언 애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행사명이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팀. 자, 이재명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자, 애고가 나왔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한다고 합니다. 홍준표를 사랑하는 모든 팬클럽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겠다. 이런 애고까지 날렸습니다. 내일 상당히 기대되죠? 이 소식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부산 지역 17명의 국회의원 중에 4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국힘 선대위 출범식 썰렁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완전 이거 야,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정동만 기장국회의원, 김미애 해운대 국회의원, 백종원 금정구 국회의원입니다. 모릅니다. 몰라. 와도 모르는 애들 3명 하고 1명 있는데 그거는 저 방탄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13명 안 오고 이게 뭡니까? 내내 얘기했던 무슨 뭐 박수영, 박수민 이런 놈들 네. 아예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출석을 안 해. 왜냐하면 내 선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지, 그렇습니다. 나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 예. 우리 부산에 선대위 출범식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서울에 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13명 중에 여러분 절반은요 김문수 옆에서 직책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담일 것 같죠?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노린 게 아닌가. 김문수 이름을 김민수 후보, 김민수. 너무나 또박또박 말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우리 김민수 후보로부터 통해 윤성동은 안절부절하네요. 법사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아우, 이 사람들 후보에게 이제는 아우. 이 소리들이 기승전 이재명. 아우, 징글징글. 자유 대한민국이 만약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동안 이뤄놓았던 온갖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절체 뭘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 김민수 후보로부터 통해 윤성동은 안절부절하네요. 우리 선조들이 지킨 이 자유 권성동. 대한민국을 자, 권성동 반상 올랐어요.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저지른 범죄인들은 아무런 실책이 없어요. 김문수는 경기 도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 났다, 이재명. 이재명이다 여러분. 와, 이 정도야? 와, 여러분의 손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성공하겠네, 진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솔동이 빨리 내려가야 돼. 그 사람들 우리 난리 났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한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 안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기가 차죠. 지금껏 지하로 출석하는 특혜를 누렸던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지상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때 어디선가 보통 계란이 하나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이후 법원의 자성의 일하니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국민 무서운 걸 뒤늦게 깨달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차기 이재명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포토라인에 세워야지요. 그게 바로 국민의 법감정을 달래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장에서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의 결정적 증언인데요. 오 대위는 계엄 당일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윤석열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윤석열에게 말하자 윤석열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고, 이진우가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고 뭉하니 있자 대통령이 알았어? 라고 말했으며,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윤석열이가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도대체 5대2 갑자기 왜 이렇게 솔직해졌냐 라고 물으니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가 윤석열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껴서 진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5대2가 처음엔 윤석열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책임을 다 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발뺌을 하는 모습에 분해서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딱 봐도 아닌데 뭘 믿었다는 겁니까? 슬슬 이 헛된 감몽, 개꿈에서 깨어나는 모습들인데 국힘에서도 윤석열을 손절하는 움직임이 한창이죠. 국힘의 육선 조경태 의원이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12.3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제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힘과 친윤을 비판해왔던 홍준표 씨는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이에 한동훈도 가세했습니다. 한덕수 띄우기로 우리 당 대선을 분탕질한 자들의 배후는 누구냐? 친윤들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쿠데타가 진압당했는데도 쿠데타 세력이, 다시 말해 친윤 세력이 계속 자리 보전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바지 한덕수를 내세워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던 친윤의 세력들을 내란 세력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좀 나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은 반성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발언들로 보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이제 그 어떤 변수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나온 공식력이 제일 높은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면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4%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지지율도 52.5%죠. 김문수 20%, 이준석 7%, 둘이 합쳐서 27%, 30%도 안 되죠. 이번 여론조사가 진보 490이며 보수 565명, 표집 자체도 보수 가표집의 결과임에도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국힘으로서는 굉장한 이기감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국힘의 윤석열과의 이런 손절은 당의 해체 위기를 직감하고 그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 이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윤석열이 떠들면 표 떨어질까봐 손절하는 거죠. 만약 저들이 진정한 반성이라는 걸 했더라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막 물어뜯기만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홍준표 씨를 국힘 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홍준표 씨는 최소한 사실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죠. 지난 국힘 경선에서 내란을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에게 내란을 막은 건 야당이지 어떻게 한 후보가 막은 거냐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한동훈과 국힘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도 홍준표 씨가 가끔은 아주 가끔은 밉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씨에게 미국서 돌아오거든 막걸리 한잔 나눕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미운정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에 홍준표 씨가 화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옹호의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에 있는 말은 하고야만은 그 홍준표 씨의 콜라 분석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홍준표 씨가 국힘을 버리고 정계를 은퇴했다라는 건 국힘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국힘의 대선 레이스를 잘 지켜보십시오. 아마도 국힘 내에서 김문수 낙선 운동이 비밀리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덕수를 세워서 내란의 면죄부를 받아볼까 했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만약 김문수가 선전하게 된다면 친윤과 윤석열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
분명 반문수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한덕수가 김문수를 포옹했으나 선대위원장 자리는 거부했죠. 뭐 재밌는 얘기지만 이조차도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그 배우의 아바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김문수의 대선 활동을 전혀 도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죠. 말로는 대선에 꼭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절대 김문수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안팎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출석했고 모레는 김건희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김문수의 출정식은 그야말로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친윤은 대놓고 대선 활동을 접은 상황이죠. 그에 반해 민주당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무릇하죠. 마치 어디 축제에 온 것처럼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보기 좋은데 사실 그 어떤 표현보다 축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번 대선인데요. 이번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당 척결을 위한 국민적인 축제이다. 정말 앞으로 22일간 하루하루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